자, 이제 미국 시장 개장을 한번 준비해 봐야 되겠죠. 28분 있으면 미국 시장 개장하고요. 그리고 5시간 있으면 FOMC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은 어제 좀 몸이 안 좋으셔서 장우석 부사장이 못 나오셨는데 오늘은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시게 됐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직 다 장우석입니다. 좋아지신 건 아니죠? 예, 뭐 아하. 그저 그런데 하여간 뭐 오늘 일정이 있어갖고 네네. 오늘 세미나 때문에 나왔다가 겸사겸사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아니, 같습니다. 어제 진짜 많은 분들이 걱정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예. 진짜 그래도 하루라도 뭐 하루 다 쉬진 못하셨겠지만 하루라도 네. 좀 쉬시고 네. 그래 그나마 오늘이라도 예,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예. 기대하는데. 그 옛말에 네. 그 잠이 보약이다 아, 네. 말 있지 않습니까? 네. 딱 맞는 말이고요. 맞는 말이고 이제 제가 좀 잠이 부족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좀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뭐 조금 나아질 거니까 네. 걱정을 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최근에 시장이 어쨌거나 뭐 좀 좋지 않습니까?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많이 올라갔잖아요. 사실 은행에 대한 우려를 감안하면 이상한 상승인데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그 물가하고 금리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닌가라고 물가와 금리에 볼 수 대한 있는데 큰 그림. 어쨌거나 이제 큰 그림 네.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그쵸, 그쵸. 본 거기 때문에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최근에 안 보여드린 그림인데 네. 나우캐스팅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한번 물가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물가인데요. 여러분 보신 것처럼 3월달 물가가요 5.2로 5.2입니다. 5.2. 오, 6.0에서 5.2까지 빠지는 거니까 많이 네. 빠지고 있죠. 많이 빠지네요. 그래서 일단은 물가도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에다가 또 금리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름 정도가 되면 네. 6월이나 7월 정도가 되면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네네. 보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 이번 달에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큰 그림 보시면 투자하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보여드린 그림이니까 부사장님. 참고하시. 예. 근데 예. CPI가 5.2인데 예. 코어가 5.66이에요? 요거는 나온 거죠. 이들이 예상한 겁니다. 근데 이거 보지 마시고 네. 헤드라인 보시면 좋아. 헤드라인만 보시면 좋습니다. 이게 약간의 엇갈린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네네. 요거보다 앞에 있는 게 더 중요하니까 아, 네. 5.2%를 전망하고 있다. 해서 보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지금 확실히 물가 내려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네네. 시장이 좀 올라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한번 지수를 보겠습니다. 네. 지수는 뭐 보합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오늘 금리 결정이 나오는 날인데 S&P의 약보합, 다우만 강보합, 나스 약보합인데 뭐 거의 보합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오늘은 금리 결정할 때 다플랏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 네. 다플랏. 점도표. 그다음에 네. 파월의 말을 들으면 좋은데 파월이 어떻게 말을 할까요? 저는 파월 과거처럼 네.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할지 아니면 조금 그 다른 말일지 굉장히 궁금해지고 있는데 이번에 멘트를요 제가 상당히 좀 아주 어려운 말을 하지 않을까 네. 듣고 나서 이해가 안 되는 말 왜냐면 자기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그런 모습 보일 거니까 네네.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다 플라시기 때문에 찍히는 점도표를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한번 오늘 주제를 준비했는데요. 같이 보시면 첫 번째 연준은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올릴 것인가? 동결일까? 아니면 인하일까? 인하는 안 하겠죠? 인하는 안 하겠죠. 근데 오늘 인하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누가요? 그- 그 전망이에요?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오늘 나와서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신나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네네. 이번에 무디스 신용등급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네. 신났는데 이분이 갑자기 0.5 내리자 금리를 0.5 내리자고요? 0.5 내리자 해서 얘기했어요. 몰랐습니까 오늘? 일론 머스크 말이 전혀 주목 못 받고 있는데 그런 말도 한 분 있다는 거 좀 보여드리고 은행의 우려도 불구하고 시장이 강한 이유를 같이 보면서 오늘 네. 끝내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배당 포트폴리오 이번 주 로키드 마틴입니다. 로키드 마틴 보시면 되고요. 미장원은요 이제부터 10시 반에 정확하게 시작합니다. 제가 올라가면 이어서 할 거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요거죠. 요거. 파월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0.25냐 추가 인상이냐. 그러니까 뭐냐면요. 0.1은 정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네. 그 다음에 음. 5월에 또 인상할 거냐 말 거냐. 6월까지 올라갈 거냐 말 거냐인데 아마 지금의 예상치를 보게 되면요. 5월까지 올리고 6월부터 약간 동결되는 동결하다가, 가는 네. 분위기인데 하여간 이걸 보시면 좋은데 일단은요. 0.25%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골드만은 동결이고 제이포커스 0.25% 인상인데 왜냐면 동결은 뭐냐면 이게 뭐냐면 은행 문제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요. 네. 제이포커스는 여전히 지금 서비스 물가 높기 때문에 잡다고 하는 건데 서비스 물가냐 은행 문제냐 팽팽히 맞서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0.25가 더 우세하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골드만삭스의 동결 의견도 이번에 쉬고 다음에 다시 올리자 이 의견이잖아요. 그게 말이 좀 안 되죠. 아, 아니 동결한 다음에
0.25 어떻게 또 올립니까? 그게 조금 이상하긴 네, 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이분들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단기간에 어떤 불을 끄자는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일단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0.2 올린 다음에 동결이 맞겠죠. 그래서 일단은 0.25쪽 올리는 게 맞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보시면요. 커지는 게 뭐냐? 중간에 있는 0.2% 올리는 게 지금 오늘까지 해서 약 82%가 올린다고 보고 있다. 그러니까 전망이 거의 0.5로 굳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0.5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0.5는 없고 동결도 거의 줄기 때문에 일단은 0.2 올린다고 보시면 좋은데 0.2 올린다 해서 만약에 했다가 이게 아니고 더 올리면 어떡할까 고민스러운데 네. 더 올리는 경우는 없겠죠. 그러니까 다음 달에 또 올리는 거? 또 올리는 거죠. 네네. 또 올리는 거. 근데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S&P 500이 지난번 실리콘밸리 그냥 파산으로 하락했는데 네. 하락을 전부 메꾸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거기다 메꿨어요. 네. 메꿔 올라와서 4.2포인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이거하죠. 왜냐하면 아니 은행 문제가 굉장히 길어질 걸 봤는데 메꾸고 올라왔거든요. 네. 이게 보통 보게 되면 정부의 빠른 대응이 좀 거기에 주안점 둔 건지 아니면 지금 금리 빠지는 거에 주안점 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빨리 올라왔던 거 보여드리고 있고요. 어허. 이건 S&P 500 지수고 네. 나스닥은 더합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 좀 PD님 좀 확대가 가능합니까 여기? 요 부분을? 요 부분 확대 좀 가능하죠? 해주신대요. 해주신대요. 잠시만 한번 기다려 볼까요? 지금 예. 네. 더 올라왔어요. 더. 나스닥은요. 나스닥은 이미 실리콘뱅크의 파산을 덮고 올라왔기 때문에 정말 희한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은요. 보긴 하나 올라와 있죠. 그래서 이제는 솔직한 얘기로 금리 인하라든지 물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커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나스닥은 좋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보여드리고요. 네.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줄이십시오. 이제. 네. 이제 이유를 볼 건데요. 일단은 첫 번째 제가 볼 때 은행 우려를 빠르게 해소할 수 있는 증거를 보시면 좋은데 네네.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들이 은행 인출을 검색하는 게 덜하면 예,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네. 막 뭐 사태가 터졌어요. 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야 나도 인출해야 되나 하면서 인출 뭐 그렇죠. 뭐 예금자 보호 그렇죠. 막 이런 것들 막 검색을 하게 되는데 지금 25만 달러지 않습니까 미국이? 네네. 근데 그걸 검색하는 분도 있고 어. 인출을 검색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지금 보시면요 지수가 30에서 보통 30이었거든요. 네. 110까지 올라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뱅크런이 없다는 얘기예요. 가장 좋은 점이죠. 네. 좋은 점. 물론 이제 모바일 뱅크런이 우세하지만 어쨌거나 이제 우리가 이제 은행을 인출할 일이 없으면 이게 감소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개인이 가장 감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은행의 우려는 빠르게 해소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쓸데없는 얘기인데 네. 저거 빙에서 챗 GPT로 검색해서 사라진 건 아닌가라는 뭐 어떤 말이죠? 아니 요즘에 구글 안 쓰고 빙 쓰다 보니까 빙 쓰십니까 요즘에? 빙이 예전에 과거 1~2% 점유율에서 아마 제 생각에 지금 10% 가까이 10% 가까이 올라왔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올라온 거니까 보시면 좋은데 실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가장 우량한 은행이 뭐냐면요. 실리콘밸리 은행이거든요. 지금요? 가장 우량한 은행이. 네네. 왜냐면 그 제한이 없어요. 그렇죠. 내가 만약 50만 달러 있어 다 찾아주거든요. 네네. 여러분들 일반 은행은 그게 안 되거든요. 네. 제가 볼 때 충분히 가장 우량 은행이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는 것도 우스갯소리니까 그것도 네.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 여러분. 농담입니다. 예. 진작에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 그만큼 이제 정부가 나선 거기 때문에 좀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지만 인출에 대한 문제가 해소되고 있다 봤고요. 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역발상 투자가 유행한다는 건데 이게 빅스가 급등하면 네. 최근에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급등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시장이?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빅스가 급등한 다음에 네. 빅스가 급등했다는 게 상당히 시장이 무섭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급등한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한번 기억해 보시면 급등한 이후에요? 내려오겠죠. 네. 내려오면 시장이 안정화된다는 거 네네.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보시게 되면 많은 개인분들이 이 급등할 타임을 노린 다음에 그때 주식을 매수하시는 겁니다. 빅스가 급등할 때. 네. 왜냐면 어차피 내려올 거니까. 네. 시장이 안정화될 거니까.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걸 보시고 다음 표를 보시게 되면 이런 겁니다. 빅스가요. 10에서 12, 10에 14 쭉 나와주고 있는데 여기 높은 거죠. 네. 30 이상 여기 나와주고 있는데 대충 색깔 보시면 좋아요. 색깔이 보통 주황색이면 빠진 거거든요. 안 좋은 시장이 겁니다. 빠진 예, 시장이 건가요? 빠진 거죠. 네네. 14일 평균 이동 평균입니다. 보시면 녹색이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녹색이 많이 올라온 거거든요. 네. 녹색이 올라온 겁니다. 보시면 뭐가 있냐면 40에서 50 사이에 많이 올라와요. 14일 이후에. 저 무슨 말이죠? 이게 빅스가 범위를 보여주는 왼쪽이 범위를 보여주고 저거 있는 거고 왼쪽은 빅스 숫자고. 그다음에 이게 산업
산업업종, 그러니까 업종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네. 예. 산업재, 필수소비재, 금융, 임의소비재, 소재, 에너지, 헬스케어, 네. 기술, 유틸리티에 대한 업종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그 빅스가 나왔을 때 주가 상승폭을 보여주는 건데 보시면 아시죠? 주가 한 자릿수 상승밖에 안 하거나 빠지고 있죠. 네. 근데 보시는 것처럼 많이 올라간 다음에는 14일 후에 뭐가 나왔냐면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다. 아 14일 후에. 예, 14일 후에. 아 14일 후에 빅스가 45에서 50을 찍고 나서 인더스트리가 예. 14일 후에는 향후에 올라갈 만한 퍼센트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아. 이게 보시면 14일 이후에 보통 빅스가 40 이상 찍고 나서는요 네. 거의 80% 이상으로 올라갔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말이군요. 예. 그래서 네.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업종 중에서 특히 산업재, 네. 그다음에 금융, 임의소비재, 소재, 테크는요 빠지면 빠질수록 좋다. 시장이 빠지고 빅스가 올라갈 때 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많이 올라오더라 하는 걸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네. 높아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제 우리 개인분들이 머리가 좀 이제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네네. 멀리 보시면서 빠르게 대응하는 게 나은데 바로 이런 것들이 네. 하나의 좀 모멘텀이 아닌가라고 볼 수밖에 없다. 솔직히 보여드리- 예. 저는 또 이렇게 뭐 간간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투자 성향 딱 그 진단하는 거 있잖아요. 하면은 초고위험이 항상 나오기 때문에 빅스 자체의 그 ETF 있죠. 유빅스 막 해갖고 유빅스 있죠. 예, 뭐 빅스 예, 예. 지수 쫓아가는 뭐 예, 두 있죠. 배짜리 이런 예,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그냥 간간히 하려고 하거든요. 그거는 간간히. 그 여러분들이 이제 모 증권회사가 네네. 이제 뭐 반드시 투자하면 안 되는 음. 그 상품을 얘기해요. 근데 네네. 그 중에 이제 빅스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한 날 그게 제일 많이 거래가 된대요. 근데 제가 뭐,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예.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서 뭐 천연가스도 하고 원유도 하고 이런 식으로 뭐 예. 이렇게 레버리지 상품을 소규모로 하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빅스는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빅스 ETF요? 네, 빅스를 못 해본 이유가 얘가 언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갈지를 예상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지금도 보니까 26 정도까지 올라왔잖아요, 빅스가. 예, 그렇죠. 근데 빅스는 이게 30을 갈지 60을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 말씀이시죠? 네, 네. 그래서 못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꼭지를 잡고 싶다는 말씀이잖아요. 빅스의 고점을 뭐 정확하진 못하더라도 대략이라도 해야 대략이라도 되는데, 잡아서 주식 매수하고 싶은 거냐? 그러면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빅스가 과거보다 많이 올라올 때 네. 뭐 여러 번, 세 번, 네 번 나눠 사신 게 정답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게라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제가 싶은데요. 한다는 얘기가 한다는- 아니라 그렇게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어떤 게 기준이 특히 필요하다. 빅스- 네, 네. 예, 기준이 필요한 거 예, 좋은 질문인데 하여간 제가 볼 때는요. 지금처럼 앞에 다시 돌아가서 보게 되면 네. 급등할 때 급등이 나왔을 때 보통 이게 20에서 26까지 올라서 30% 급등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 정도면 급등이라고 볼 수 그쵸. 있겠죠. 네. 이럴 때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여간 보시는 그림에 30 이상을 올라가게 되면요. 주식을 매수하고 나서 충분히 시간이 지나면 장이 올라오더라. 네네. 그거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역발상 투자 봤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오늘 나온 발표인데 뱅크 어메리카 발표하고 있는 펀드 매니저 서베이저가 있죠. 네네. 여기서 발표한 게 뭐냐면요. 현재 위험도가 20년 만에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위험도가 뭐냐면 여기 보시는 파란색인데요. 여기 빨간색 보이죠, 요거? 네. 요건데 위험도가 이게 인버트한 겁니다. 많이 높아지게 되면 장이 빠지는 건데 네.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딱 보시면 33까지 빠져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30% 이상으로 빠졌기 때문에 이게 20년 만에 최고치로 많이 빠져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빠지면 빠질수록 위험도가 높은 겁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더 네. 위험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위험도가 가장 높다 현재 인버트한 거니까. 네네. 그러니까 높기 때문에 장이 빠진 건데 요걸 보시면서 이게 높았기 때문에 더 높아지겠냐 똑같이 네. 이것도 역발상 생각한 것이 하신 거죠. 해서 좀 들어온 게 아닌가 싶어서 저점 매수 적기로 보고 있다라고 적은 겁니다 제가. 지금 근데 매수 적기라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지금 시장의 참가자들이 매수 적기로 보고 시장 이렇게- 참여자들이 이것도 역발상 하나로 네. 많이 빠져 있는 위험도를 보면서 들어온 게 아닌가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S&P 500과 똑같이 하기 위해서 인버트한 겁니다. 네. 만약에 그대로 한다 그러면 위험도 높아지고 장이 빠지겠죠. 근데 네. 같이 인버트해서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 옅은 S&P 요게 회색 색깔이 구분 가십니까? 요 회색 같은 거 요게 S&P 500이고 네. 파란색이 네. 위험도예요. 위험도. 네네. 위험도인데 위험도가 더 높아지고 있다는 거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위험도가 빠지면서 장이 빠진 건데 위험 높아지면서 빠진 건데 위험도가 지금 20년 만에 최고치 왔기 때문에 네. 더 위험도가 높아지겠냐 하는 거죠. 네. 사실 20년에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가 포함되냐면
닷컴 버블과 여러분들 여기 중간에 있는 금융위까지 포함한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이 아무리 위험해도 글쎄 금융위까지 가겠냐 하는 분들이 나온 겁니다. 아. 그래서 일단은 그 위험도가 오히려 시장을 빠뜨린 적기로 본 게 아닌가 한 거기 때문에 보여드린 거니까 이것도 약간 역발상 투자이기 때문에 네네. 보시면 좋을 까. 이거는 사실 제가 기사를 보고 갖고 온 건데 이렇게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네네. 많은 개인분들이 지금은 뭐 장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보고 있다가 뭔가 자기 스스로 본 다음에 자기 네. 판단에 의해서 들어오는 건데 요게 하나의 또 많이 들어왔던 이유가 되지 않을까 아하. 기사 나온 것때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0입니다. 0인데 위로 가면 은행을 많이 사는 거고요. 네. 밑으로 가면 기술을 많이 사는 건데 지금 보시면 작년에 2월 달에 네. 그때부터 이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장이 빠졌는데 그때는 유렌지를 많이 매수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내려가면 기술지를 많이 매수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보시면 딱 0이 걸려 있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은행지를 많이 매수한 거를 빠르게 은행지 팔면서 기술을 접근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줘 갖고 조만간 이쪽 간다. 네네. 그만큼 이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은행주가 올라갈 때는요 장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이때 네. 별로 안 좋았고요. 이때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 다음에 테크 쪽으로 갈 때는요 이때 좋았습니다. 장이 네. 이때 좋았거든요. 좋았기 때문에 지금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물가에 대한 안정, 금리까지 빠지는 걸 보면서 어허. 테크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많은 분들이 네, 네.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볼 때 한 달 뒤가 되면 거의 한 마이너스 20까지 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지금의 모습은 테크로 가고 있다. 라고 네. 좀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방향성을 좀 잡고 있다. 지금 제가 빅스 잠깐 얘기했다고 네. 다들 빅스 말씀하시는데 네.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였었냐면 사실 특히 빅스로 레버리지를 하는 게 너무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뭐냐면 만약에 빅스가 계속 19를 계속 찍는다 쳐봐요. 네. 뭐 19, 20에서 안 움직여요. 그러면 어쨌든 ETF나 ETN은 그 수수료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계속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빠지는 와중에 갑자기 튀어오르기 직전 시점을 잡아야 되는 게 빅스 투자가 가능한 거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거 거의 불가능하다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네. 뭐 주호는 뭐 그런 거 좋아하는구나. 이게 안 된다는 걸 그렇죠. 말씀드리는 안 거예요. 좋아하십니다. 왜냐면 네. 계속 빠져요. 이거는 나중에 계좌가 녹아나는 걸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어느 순간. 녹죠. 네. 녹습니다. 녹아나는 예. 거. 네. 여러분들이 뭐 역반은 정반은 세 배짜리 녹습니다만 빅스는 더 빨리 녹죠. 네네.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아까 예. 중간에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또 그 미국에서 지금 이런 그 투기적 거래를 외국인들한테 못하게 하려고 지금 몇 가지 종목들 LP 종목 그다음에 이런 그 과도한 레버리지 종목 다 잡았잖아요. 그래갖고 예. 매도 금액의 10%를 지난번에 한번 했죠. 수수료를 내야 되는 상품 상황입니다. ETF 거의 같은 거 안 해야 돼요. 했죠. 근데 뭐 그거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전 솔직히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네. 상품에 대해서는 투자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안 왜냐면 되죠. 안 그냥 돼요. 맡겨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걸 막는다고 해서 그러면 주는 것이냐? 네네. 아마 또 찾을 걸요. 다른 상품을 대안으로. 네네. 아마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 미무로 가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그죠? 막는다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교호시켜서 좀 더 이쪽으로 좀 안정한 쪽으로 좀 땡겨오는 게 낫지 않을까. 심지어 그냥 예. 여담 한번 하자면 예, 심지어 예. 미국 내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괜찮은데 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매도의 그건 진짜 10%를 지금 세금으로 네, 낸다고 그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일단 지금 빠르게 기술로 전환한다는 거 보여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보시면 지금 플러스 20에서 지금 빠르게 내려오게 되면 아까 다음 주에 한 다다음 주가 되면 마이너스 20까지 갈 걸로 보이니까 그만큼 기술을 많이 매수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요. 2010년 4월, 16년 7월까지 보시면서 가서 딱 차트를 보시면 그때 가장 장이 좋았습니다. 아마 조만간 가서 많이 기술을 많이 매수하게 되면 장이 좋아지지 않을까. 네. 여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특히 여기서 보시게 되면 팡이 시장이 거의 4분의 1을 차지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시장 끌어올리는 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 좋다는 거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빨라진 금리나 가능성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번에 0.2 올리죠. 3월에. 네. 5월에 또 한 번 올립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건 전망이니까 가볍게 보시면 좋아요. 네. 6월과 7월에 내려서 동결시킵니다. 그 다음에 가을에 또 내리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내리겠습니까마는 일단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 테크 쪽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라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오늘 한 번의 금리 인상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이런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큰 그림은 일단 1년 뒤가 되면 금리 확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금리가 이제 더 이상 무서울 게 없다라고 보는 분도 많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그 여기서 많은 기사가 나오지만 한 가지 뺀 게 네.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여전히 있다고 좀 보고 있는데 그거는 대부분 다 무시하고 가기 때문에 좀 뺐다는 거 참고로 또 말씀드립니다. 네. 네. 그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실적은 안 좋은데
금리가 인하하는 거는 피봇으로 그러니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금리는 좋은데 네. 실적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네네. 너무 안 좋아지는 바람에 여러분들 정확히 얘기하게 되면 그 올 1분기에 대한 이익 추정치가 마이너스 6.1%입니다. 네. 근데 그게 올 초만 해도 얼마 잡았냐면 마이너스 0.3이었거든요. 네네. 많이 커진 거예요. 그만큼 실적이 악화되는 건데 지금 주가에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게 좀 오히려 더 무섭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되게 되면 장이 많이 올라와서 거부 좀 너무 심하다 싶을 때는 아마 그때 기사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실제 이렇게 안 좋은 장이 올라온다 경고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 한번 제가 모아서 말씀드릴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봤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있는 이 검은색이 나스닥 100 지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보이는 붉은색이 10년물 국제 수익률인데 수익률이 빠지면 100 지수가 올라오죠. 네. 빠지면 올라옵니다. 근데 네. 최근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3.4까지 빠져 있죠. 네. 그래서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해서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있는 가장 많이 올라온 종목이 뭐냐? 나스닥 100에 모여 있는 종목들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스닥 100 지수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뭐 나스닥 많죠, 뭐 많죠. 도큐, 뭐. 예, 여러분 네. 좋아하는 좀 다 모여 있죠. 그래서 네. 지금의 시장은 더욱 더 이런 모습이 나오다 보면 오히려 3대 지수에서 가장 많이 오른 나스닥이었기 때문에 나스닥이 가장 좋은 시점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애플이요. 애플 보시게 되면 요 빨간색이 뭐냐면 그때 은행 사태가 터질 때 모습인데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 올라왔어요. 그러네요. 예, 더 올라왔죠. 애플 아. 더 올라왔습니다. 한 4, 5%더 올라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애플. 두 번째, 마이크로소프트는 한 60%가 올라왔어요. 네. 희한하지 않습니까? 네. 올라왔어요. 엔비디아 올라왔죠. 올라왔을 뿐만 아니고 엔비디아는 제가 이제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200달러 후반까지 가지 않을까. 네네. 300까지는 못 갈 것 같은데 네. 갔다가 좀 조정받지 않을까 싶을 정도까지 아주 강합니다. 아주 네. 강해요. 아주 강하고 최근에 보게 되면 엔비디아 관련해서는 단점이 안 보여요. 단점이. 심지어 제가 저는 보여드리는 퍼 있지 않습니까? 네네. 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퍼가 중에 AI 챗 GPT가 이렇게 유행하고 있는데 그 정도 퍼는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엔비디아의 주가 발목 잡을 만한 요인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래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신규 매수가 가능하냐? 네. 라는 부분은 그건 좀 어렵습니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신규 매수는 예. 네.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니까 보시고 그 테슬라 역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테슬라가 이제 어제 적격 등급으로 올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투자 적격 네, 등급. 그렇죠. 그래서 아마 오늘부터는요 이제 명실공히 그 테슬라는 블루칩의 대열에 들어선 게 아닌가. 그래요? 예. 블루칩의 대열에 네네. 올라온 게 아닌가. 예. 블루칩이 이제 여러분들 그 카지노에 가시면 네. 적색 있고 흰색 있고 청색 있지 않습니까? 칠 있잖아요. 노란색도 있고. 근데 제일 좋은 게 네네. 블루칩이라고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몰- 블루칩이에요? 모르세요? 몰랐어요. 저 그- 카지노 안 다녀요. 이거 잘 다니시는 분 계신다. 그러니까 그게 칩이 제일 좋아서 블루칩이 하는데 네. 블루칩 보통 우량한 주식을 얘기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량한 주식의 대열에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테슬라의 주가 모습은 향후에 괜찮게 올라가지 않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요, 네. 그 테슬라가 투자 적격 등급으로 올라온 거는 사실 이거는 그 채권에 대한 평가인 거잖아요. 주식은 아니죠. 그쵸. 네, 채권에 대한 평가인 채권이죠. 거잖아요. 예, 채권이죠. 그러면은 펀더멘털리 어떻게 달라져요? 테슬라가? 기업에 대한 어떤 그 전에 정크였는데 네네. 기업에 대한 어떤 신뢰가 쌓였으니까 물론 주식은 상관없습니다만 네네. 더 매수할 때 마음이 편하시겠죠. 너무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제 저희 카페 가시면 네네. 참 저희 미국주의 미치다 카페 가시면 그 각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등급이 올라갔을 때 주가 상승폭이 나오는데 네. 대부분 다 올라갔어요. 물론 시간이 좀 걸립니다만 네네. 아마 1, 2년 정도 보게 되면 지금은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네. 여러분들 진짜 이거는 주식에 관련한 게 아닙니다. 네. 채권의 등급이 올라간 거기 때문에 아마 채권에 대한 이자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네네. 보여드리는 건데 역시 똑같이 신뢰감이 높아지는 거니까 저거 볼 때 테슬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아니 테슬라 보게 되면 일론 머스크 돈도 없고 네. 트위터 인수했고 갑자기 이러다가 부실해지면 어떡하냐 네네. 하는데 그런 부분 다 뭔가 우리가 시키는 모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저 질문 잘했죠. 네. 테슬라의 투자 적격 등급이 올라갔다는 것은 주식의 어떤 가치가 올라갔다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예. 테슬라가 발행할 만한 게 발행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한 그 등급이 올라갔다는 거여서 그렇죠. 적은 이자로 돈을 모을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면은 돈이 필요할 때도 자금 조달도 용이해지는 쉽죠. 거고. 예, 쉬워지죠. 좋습니다. 물론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찍어서 내놓으면 다 팔리니까 문제가 아, 안 네. 되는데 하여간 일단은 여러 가지 기업적인 어떤 우량함이 다시 한번 검증된 거기 때문에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네.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좀 시간이 지나면 많이 갈 걸로 보이니까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주주분들 축하드립니다. 이런 소식이 되게 좋은 소식이거든요. 맞아요. 예, 네. 축하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큰 단점은 없어 보이니까 음. 쭉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주미 주도주가 몇 번 보여드린 그림인데요. 이 종목이 6일째, 7일째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주도주 항목에 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이게 시장의 주도주입니다. 네. 주도주.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애플, 마소,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특히 여기서 보시면 마소 같은 경우에 되게 무겁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되게 최근 많이 올랐어요, 진짜. 맞아요.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처럼 재미없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시냐면 안 보시다가 보시면 이렇게 올라왔어라고 네네. 보시는 이런 주식들이에요. 네네. 여러분들 최근에 조금 그 조그만 테크주에 많이 관심이 가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런 종목에 매수할 때니까 제가 볼 때 차라리 금리가 좀 빠진다 그러면 이런 종목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게 어디 있냐 하고 보시면 좋은데요. 바로 미국 측에 위치해 있는 오늘 뜨거운 종목에 제가 매일 올리니까 네. 이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파도 올립니다 이건. 정말요? 네, 제가 어제도 올렸고 네. 오늘도 올렸거든요. 어차피 이건 이제 손으로 쓰는 거니까 네네. 쓰는 거니까 하는 건데 올려드리면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요 미국 주도주 안에서 매매하시면 큰 탈이 없습니다. 첫 번째 큰 탈이 없는데 그런 종목들이 뭐냐 잘 가고 있는데 실적이까지 좋아진 기업이기 때문에 네. 그 정도 양쪽을 다 겸비하면 글쎄 많이 빠질 일 없다고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카페 오셔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주도주를 올려주시는 시간이 오후 시간이시죠? 오후 네, 시간. 오늘은 이제 세미나 때문에 한 3시경 올랐는데 원래는 네. 한 5시경? 5시경 오른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주도주로 그날 밤에 네. 그날 밤에 그 시장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은 거죠. 제가 그래서 원래는 네. 장 끝난 다음에 올리는 게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뭔가 분석하고 올리는 거기 때문에 또 정확하겠죠. 네. 근데 제가 오히려 미리 올려갖고 그다음에 장 시작할 때 올려놓고 평가를 받아요 제가. 왜냐면 그걸 왜 이렇게 하는 거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시장의 주도주 한번 정해지면 네. 오래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쵸. 보여드린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주요한 종목들 시세를 볼 건데 네. 게임스탑이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급등하는 그런 게임스탑이 실적이 잘 나왔죠. 잘 나왔습니다. 예. 제 예상치 대비. 네네. 근데 잘 나온 데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뭐가 또 붙겠습니까? 숏스키즈가 나오겠죠. 그쵸, 그쵸. 예, 그래서 겸사겸사 나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이 게임스탑 때문에 다시 한번 공부에다 많이 쳐져 있는 기업들이 관심이 몰리고 있어요. 우리도 혹시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가장 지금 기다리는 종목이 뭐냐면요. 배드베스 비욘드가 이런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BBY. 네, BBY. 네.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나이키. 나이키인데요. 나이키 실적이 나왔는데 네. 이번 중국향 매출이 좀 부족하게 나왔습니다. 중국 쪽이 상당히 중요한데 네네. 여러분들 나이키는 중국에서 매출이 한 30% 차지하고 있는데 좀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어려운데 제가 볼 때는 중국 외에는 다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네. 오늘 만약에 장이 흘러가면서 목표 주가를 내릴 만한 기사는 없을 걸로 보이니까 일단 잘 참고하시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소폭 하락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보이는데 코인베이스 있잖아요. 네. 좀 올라갔겠네요. 예, 오늘 올라가는데 일단 캐시우드가 좀 팔았답니다. 어. 예, 최근에 막 사다가 네네. 욕도 많이 드셨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 왜 사냐고. 근데 최근에 좀 팔아갖고 아마 조금씩 캐시우드가 이걸 싫어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걸 보여드리고 또 방금? FRC가 있는데요. 네. FRC. 방금 장이 열렸습니다. 네. 잠깐만 장 보겠습니다 먼저. 네. 예. 자, 장 시작 상황을 보고 다시 넘어올게요. 예. 자, 3월 22일 예, 장 시작 출발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러셀이 많이 오르면서 가네요. 아니 이게 보니까 네. 저는 이게 움직이지 않아갖고 놀랐는데 이게 지수예요 실제. 네네. S&P 500 0.02% 플러스요. 다우는 0.11% 플러스고 나스닥만 0.02% 마이너스인데 거의 뭐 보합권 움직입니다. 거의 안, 이거는 안 움직이 이게 아직 어제 거고 이건 아, 저거 아직 어제 거예요? 들어온 게 아닙니다 시세가. 네. 보시면 거의 보합권이기 때문에 아마도 파월 의장의 거의 금리 결정에 시선이 다 몰려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아마 그 이후에 움직일 것 같아서 일단은 그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얘기했습니다만 정확하게 한국 시간 목요일 날 새벽 3시죠. 네. 3시. 아, 네. 맞습니까? 3시 맞습니다. 3시 맞죠? 네. 그때 금리 결정하고 네. 기자회견도 있죠? 그렇죠. 예. 보통 그 이제 어떻게 되냐면
30분 전에 기자들한테 먼저 내용을 쏴주고요. 예. 그다음에 3시에 이제 바로 그게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30분 있다가 그 저기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진행이 됩니다. 딱 그 30분 단위씩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3시에는 결과 성명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때는 아마 기사만 나올 겁니다. 그리고 3시 반에는 이제 파월 의장의 직접 그걸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걸 이제 그 기자들 자체를 동시 번역해주는 아마 유튜버가 있을 거예요. 아, 있더라고요. 다 네. 찾다 보면 거기서 대단하세요. 네. 대단한 게 아니고 이제 뭐 통역하시는 분 괜찮으니까. 근데 네네. 들으시면 대응하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셔갖고 모닝 브리핑 보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여러분들. 괜히 잠 못 자고 하지 마시고. 네. 그 다음에 한번 그 실시간 맵을 보겠습니다. 네. 히트맵 한번 보도록 하죠. 히트맵 네. 봤더니 뭐 그냥 색깔이 뭐 약간 고동색 반, 음. 녹색 반이에요. 그래서 뭐 엔비디아 강보합 정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안 빠집니다, 진짜.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0.12% 약보합, 알파벳 약보합, 메타 플랫폼스가 오늘 좀 올라갑니다. 0.98% 네. 올라가고 있고요. 테슬라 0.75% 올라가는데 나머지는 뭐 크게 안 보이고 있고, 나이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화 매출이 좀 감소하면서 일단 실적 우려 때문에 1.39%가 빠진다는 거 네. 보여드리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FRC가 또 빠지는데요. 여러분도 어제부터 빠졌는데 이게 시간에서 빠졌는데,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는 이게 왜 빠지냐면요. 이게 자금 확충을 해도 뭔가 다운사이징의 우려가 있다. 다운사이징이 뭐냐면요. 이런 감축, 회사 축소하는 게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약간 회사가 다시 한번 어려워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반영하시면 좋은데, 현재 그런 게 반영되고 주가가 좀 빠진다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2.73%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가장 어려워하는 업종이 하나 있는데요. 부동산 업종이 좀 빠지고 있는데 좀 어려워 보이죠. 네. 어려워 있는데 대부분 다 고동색으로 보여주고 붉은색이 조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금리 인상의 가장 피해주거든요.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보통 부동산 개발할 때 돈을 많이 빌리지 않습니까? 가장 민감한 업종인데 금리가 0.2 올라간다고 보고 주가 미리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부동산 업종에 좋은 점이 하나 있는데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매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 타임을 보시면서 네네.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아마 네. 오락가락 할 겁니다. 지금 계속 뭐, 팽팽하게 네.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아마 예. 상당히 오락가락 할 거예요. 특히 이제 그 FOMC 당일에는 이게 올라갈지 말지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이제 파월 의장 이야기 나오고 혼란스럽지 않으면 또 그때 방향 정하게 되겠죠. 자, 어쨌든 저희 이제 글로벌 라이브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 저희 말씀 나누는 도중에 낙진님께서 또 슈퍼챗도 또 보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미장원으로 이어가야 되겠죠. 여기 계시는 분들 이제 그 저희가 링크로 미장원 주소도 다 담아놨으니까요. 링크 이용해서 미장원으로 연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장호석 부사장과 함께 글로벌 라이브 3부 개장 시황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좋은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프로TV가 전국 방방곡곡 숨어있는 주식 고수를 찾습니다. 내가 박근형 부장, 염승환 이사보다 시장을 더 잘 본다. 내가 이선엽 이사보다 종목 선정이 뛰어나다. 내가 박병창 이사보다 차트 분석 더 잘한다. 이렇게 자부하는 분들, 저 정프로에게 오십시오. 여러분의 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판을 깔아드리겠습니다. 전국 증권사 지점의 PB, 주식 브로커, 펀드 매니저는 물론이고 전업 투자자, 슈퍼개미, 스몰개미, 기타 등등 이 시장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통찰만 있다면 누구든 환영합니다. 숨은 고수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팔로우 미.